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에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트럼프가 몰빵 중인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4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4월 최근 4월 정확하게 2일이죠. 오늘 날짜로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발표 이후에 주목받기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주목해 볼 만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상호관세 이후에 오히려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어떤 기업인지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을 할 건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선물을 하나 더 드리고 있죠. 바로 AI 반도체 2배 급등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리기판, 액친냉각, 소캠, 그리고 EUV까지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싹 다 정리해 놨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무료로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무료 자료집까지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오늘이죠.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엔 이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관세였고요. 중국은 34%, 일본은 24%, 유럽은 20%가량의 관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발효 시점은 10% 기본 관세가 5일, 국가별 관세가 9일부터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바로 이번 달부터 바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관세율이 25%로 높아지는 상황이 닥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자 굉장히 주목받는 수혜를 보는 국가들도 있고 손해를 보는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중국은 기존의 평균 관세 약 20%에 트럼프가 더한 20%를 추가 적으로 해서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엔 평균 약 74%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총 다 더해가지고 결국 74%인 거예요. 굉장히 높죠. 완전 중국하고의 서플라이 체인을 끊어버리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보복 관세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심해도 좀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두 달 만에 중국 관세를 해서 54%까지 추가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목받는 국가가 있는데요. 중국을 이제 곧 인도가 대신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 본토 안에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말을 해도 굉장히 저렴한 상품들 있잖아요. 뭐 첨단 산업 말고요.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 가서 그래도 만들어도 이 비싼 제품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윤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옷, 의류, 신발 요런 것들 기본적인 이 좀 기초 산업에서 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그에 들어가는 기술력에 따라 좀 더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비교적 공정이 까다롭지 않은 제품들을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드는 걸 이제는 인도가 대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들 중에서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좀 주목을 받는지 상세하게 좀 봐야겠죠. 중국을 대체하는 인도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중국을 인도로 대체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걱정하고 있다. 신발과 의류 등 중국 노동 집약형 제품의 대미국 수출 물량도 지금 이제 인도 공장이 이미 대체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월마트의 중국 의존도는 18년도 80%에서 지난해
60%로 떨어진 반면 인도의 비중은 2%에서 25%로 급증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중국의 물량이 인도로 바뀌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미국 정부가 인도에 대해서는 관대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생각보다 인도가 보통 개발도상국 이제 막 좀 비교적 나라 인구에 비해서 가난한 국가들이 보통 관세가 좀 높거든요. 관세가 자체적인 관세가 높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봐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을 대신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인도에 대해서는 관대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인도를 소비재 공장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비재는 사실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됩니다. 물론 뭐 돈이 되긴 하죠.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의 이 존망이 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변화는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제 변화가 있긴 한데 여기서 먹거리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인도 안에서도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 업종이 이제 꽃을 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가장 주목할 만한 업종은 CDMO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바이오 시밀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이오 시밀러 업종하고 그리고 CDMO, 위탁 생산 이 두 가지 분야를 함께 하는 기업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세계 2위를 노리는 인도, CDMO 2028년경 중국을 넘어서 세계 2위권으로 도약할 전망. 인도의 선파마, 닥터 레디스, 바이오콘 등 현지 대형 바이오 기업도 자회사를 통해서 CDMO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하는 거죠.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뭐 약품 같은 경우에도 비싼 약품이 있는가 하면 적당한 가치의 약품들도 있겠죠. 그죠? 혹은 이 적당히 좀 비싼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요것들이 이제 공정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들에 판매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중국 예를 들어 인도에 갖다 팔고 싶어요. 혹은 뭐 동남아시아, 아시아에 갖다 팔고 싶어요. 근데 미국 본토에서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서 생산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수도 있겠죠. 무슨 이해되세요? 혹은 인도 본토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너무나도 비싼 엄청난 초고가의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쉽지 않겠지만 이제 최근에 기술이 개발된 것들은 이미 대중적으로 한 2, 30년 전부터 이미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있었던 지금 이제 다양한 곳에 이미 사용되는 적당한 가격의 항암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도에서 생산돼서 다양한 곳으로 수출될 수 있어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인도 시장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도 뭐 수출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확실히 중국의 CDMO를 대체하기 위한 공장이 적극적으로 설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 국내에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첨단 바이오 CDMO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세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시장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요건 매출 기준일 거예요. 매출 기준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매출 세계 1위 CDMO 기업인 론자를 빠르게 추격하는 추세입니다. 론자가 스위스 기업인가 그럴 거예요. 직접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국내에서만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도 공장을 좀 세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인도를 가지 않더라도 가격 경쟁력도 나쁘지 않아서 사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있는 기업들, 특히나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꽤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요. 뭐 그러면 인도 기업한테 지금 생산해 달라고 하면 되지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렴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 기업들한테 맡길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의약품 제작 자체가요. 뭐 저가도 있지만 중간 가격도 있고 꽤 고가의 가격 그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고가로 가면 갈수록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빅파마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적게 파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도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는 이 소량 생산 정도의 그 품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소량 생산 정도의 프로젝트가 좀 더 어울리고 대량 공장, 굉장히 가장 큰 공장을 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빅파마랑 거래하기 좋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도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알짜배기들은 누가 가지고 가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상호 관세 대신에 별도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밝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상호 관세보다 저는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었고 과거에 의약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건요. 지금 미국에도 본토에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지만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생산지는 다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약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규제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까딱 잘못해서 빅파마가 불만이 생기는. 왜 우리 좀 적절한 가격이 잘 만들고 있는데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규제하는 거야? 라고 사실상 이제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이 오히려 싫어할 수 있는 상황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도한 규제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나온 거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항상 미국의 약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의 본토 안에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약품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비싼 제품들이고요. 그죠? 공정도 더 복잡한 것들이고 적당한 공정에 적당한 약품들이면은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도맡아서 생산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품들은 비싼가요? 굉장히 어려운 공정을 거칠까요?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의 이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게 없고 굉장히 불만이 쌓이겠죠.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려는 모습들, 전조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약 가격,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이 지금 이 약품들은 큰 악재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 거예요. 정말 지금 이 관세를 피해갈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다 미국에 생산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인도로 이제 우회하는 것도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쟁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보유했습니다. 이제 단일 공장 기준이에요. 송도 지금 1에서 4공장 그리고 5공장 공개 이번 연도에 이제 공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고객이 대형 항체 치료제나 상업용 물량을 원할 때 삼성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드뭅니다. 반면 인도는 주로 소규모 저비용 중심의 생산이기 때문에 확실히 빅파마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미국의 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막 찾는 거예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ADC 항체하고 약물 복합체라고 해서 요즘 많이 떠오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 항암제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항암제를 투여해 가지고 우리가 암을 치료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 항암제를 도와주는 물질을 같이 섞어 가지고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물질이 하나 더 같이 넣어서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로 좀 바뀔 수 있게끔. 물론 이건 그냥 예시를 든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약품들을 좀 생산하기 위해서 이 복합제 ADC 지금 현재 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준비도 현재 하고 있고요. 차세대 RNA라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나왔던 거죠. 빠르게 유전자를 확인해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세포 치료, 세포 치료제 까지 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도 확장을 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게 되면서 인도는 그냥 따라올 수 없는 지금 이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생산력으로 치면 론자가 매출 기준에서는 아직 1위입니다. 미국 본토 안에도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역시나 뭐 매출에서는 1위인데 국내 기업인 삼성바이오엑스는 올해 생산력 기준으로 론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미 생산력 부분에서는 1위를 기록할 예정이에요. 이번 연도에. 삼성바이오엑스는 론자와 마찬가지로 CDMO 포트폴리오 기존 항체 중심에서 ADC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복합체 약물들을 작용시키게 할 수 있는 요런 약품들 요런 양산을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완공한 ADC 공장은 이달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최근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가 문제는 미국인에게 예민한 문제로 관세 면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예 면제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좀 퍼센트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항목별로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너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약 24.8%의 미국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타격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이것만으로 기업이 무너진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약 25%, 2024년 작년 기준에서 25% 정도의 비중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압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발표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GLP-1 제재, 백신 중심의 동사와 같은 항체 의약품 설비의 증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 안에서도 트럼프가 자꾸 공장 본토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라라고 해도 이거 비싼 것들 위주로 짓지. 인건비도 비싸고 설비도 비싸고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뭐 재료들도 비싼데 뭐 요게 어떻게 뭐 가격 단가도 안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그리고 미국 본토 안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미국에서 생산할 필요 없겠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요. 미국의 빅테크죠. 빅 파마 기업들. 미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요. 미국 안에서만 장사를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 유럽에도 뭐 중국에도 일본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어디에도 약을 팔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죠? 요런 기업들이 딱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본다면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너무나도 유력하죠. 애초에 그래서 미국은 비싼 것들 위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표적과는 좀 다르다. 오히려 미국의 이 빅파마 기업들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협업 관계입니다. 협업 관계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체 의약품은 생산 설비 이전에 최소 2년 신규 설비 증설 및 가동에 4, 5년 정도 소요되므로 대통령 변경 이후 정책의 변화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제가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본토 안에 지금은 이제 공장 지어봤자 어차피 비싼 것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뭐 싼 것도 지을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생산 단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밑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죠. 만약에 대통령 바뀌었을 때 갑자기 허가가 되면요. 그죠? 한국한테 관세 부과하는 거 너무 과해. 한국은 좀 봐줄게. 뭐 생산 공급 라인에 좀 안정적이고 너무 비싼 제품도 아니니까 핵심 제품도 아니니까 봐줄게. 라고 정책 바꿔버리면 공장 지어놓은 기업들이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정권의 이야기만 믿고 지금 현재 과감하게 모든 제품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대신에 빅파마 기업들이 선택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 능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성장 전망이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추가적으로 추가했는데 이게 오류 때문에 안 떴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매출액인데요. 지금 2023년도, 4년도, 5년도, 이번 연도 예측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보시면 이제 성장 능력 자체가요. 네, 굉장히 크게 증가한 시기가 2025년도 이번 연도 대폭 증가하고 내년도 2026년, 2027년까지 고속 성장합니다. 이게 공장 설립이 이번 연도 완료돼서 그런데요. 공장 가동도 처음부터 어떻게 100% 가동하겠습니까? 서서히 가동을 늘리면서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가 나올 것이다.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뭐 너무나도 지금 현재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자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매출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2배 이상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2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확실히 많이 남는 모습 보이죠? 최근에 중국 대신에 받은 지금 현재 빅파마의 계약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훌륭한 약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잘 하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이지 않고 이번 증시에서 오히려 떨어진다면 오히려 잘 매집해줘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저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 조정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 부과에 대한 악재도 첫 번째 있고요. 아직 상세하게 제품별로 이제 관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들뜰 땐 아니라고 봐요. 좀 조정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직 증시가 저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잡을 만한 기회가 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100만 원, 100만 원, 105만 원 구간에서 하고 100만 원 구간 이 안쪽에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구간을 노려 보시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은 매집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이외에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 좀 전달해 드렸는데 해당 기업 너무 좋거든요. 성장 능력 미쳤고 자사주 맨날 매입하고 좋은데 이 기업은 이 인수합병 이슈 이제 주주들이 90%가 반대했던 인수합병 이슈를 끝내야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을 많이 줄이고 회사의 지분을 높여가지고 회사의 의견, 지배권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일부러 저는 지금 현재 주가 방어를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싼 가격에 자사주 매입해야 개인 투자자들 없어지고 회사의 의견들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주가가 안 올라가고 언제부터 올라간다? 매출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굉장히 과하다시피 올라갈 겁니다. 진짜 인수합병 되고 나면 문제점들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뭐 직장 가볍게 일단 기억만 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당장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매력적입니다. 나는 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 이번에 눌림목 시장이 나왔을 때 공략할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만들어놨죠. 이 자료집 받아가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료집을 준비했느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AI 반도체 자료집 준비해봤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이후에 우리나라 경기를 먹여 살릴 만한 섹터가 바로 반도체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 관세를 때려 맞더라도 저는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AI 섹터이기 때문에 AI 시장 성장과 함께 굉장히 매력적인 성장폭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특히나 HBM 같은 경우에는 전 관세가 너무 비싸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어떻게 그런 예측할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물어보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미국으로 가는 HBM에만 관세를 25%를 때린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업 입장에서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 안에 반도체 공장 지을까요? 아니면은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그 데이터 센터 지을까요? 미국 본토 안에 짓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짓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짓는 게 애초에 반도체 가격이 25% 싼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데이터 센터는 뭐 중동에 있든 뭐 유럽에 있든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있든 결국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도한 규제를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초기에는 관세 부과되다가도 저는 서서히 풀릴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저는 빛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눌림목은 나올 것 같은데 눌림목 자리만 잘 잡아주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하는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는 100포인트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매일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지금 이제 매일 아침 시황, 아침 시황에는 관련주, 뉴스, 주요 뉴스 관련주,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들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앱 스토어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용하실 때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셔도 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무료로 여기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재진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상한가 랠리 무료로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면 설치 버튼 완료가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이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렸던 무료 급등 추천주에는 2배 급등 자료집 1일 급등 추천주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하고 추천주 여기 있고요. 장전 시황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주요 뉴스 관련주 여기에 들어서 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정리 자료 매일매일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테마에 대해서 정리한 건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를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가끔 가다가 이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이렇게 무료로 준다고 하면 고민할 것 같아요. 뭐 뒷꿈꾸니가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적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제 목적은 뭐냐면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광고하는데 저 자신을 알리는 데도 사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저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주식시장은 흐름이 있으면 흐름을 누가 더 빠르게 성실하게 따라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재능이 있는 투자자라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이외의 투자자는 다 이 싸움입니다. 누가 더 성실하게 따라갈 건데 시장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데 시장의 뉴스를 언제 어디서 바뀌는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큰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제 욕심에 비해서는 성실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의 지금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무료로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곳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죠.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추천주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같이 증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추천주가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승률 나쁘지 않은 승률로 시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략 약 80% 정도의 승률로 계속해서 추천 종목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자료집 보시면서 종목들 보시면서 관심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집 공직을 세 번째 글 클릭하시면 위에서 세 번째 글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입니다. 맨 아래 AI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오늘 설명해드린 자료집이 있고요. 뒤에는 AI 로봇 2차전지 자료집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집 무료로 만들어놨으니까 모두 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장전 시황을 보시면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시장 자체 보시다시피 왜 증시가 하락을 했는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종목은 무엇이고 오늘 아침 주목해봐야 되는 뉴스는 무엇인지 오늘도 또 정치 테마 좀 많이 갔죠.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모습 오늘 유일 로보틱스도 많이 움직였죠.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매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그리고 장이 마감하고 장 마감에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 테마와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모든 정보를 100포인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제가 하는 김에 좀 더 이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제 어플리케이션을 봐주시면서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제 무료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시간을 단축하시는 데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영상, 오늘 영상 지금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라이브 영상의 녹화 영상이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눌림목 이후에 시장이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대세 상승할 수 있는 대장주가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나오게 될 대장주 기대해 보시면서 증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힘든 증시 상황에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하기 싫고 모두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잡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분석하고 끝까지 어떤 쪽에서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죠.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손가락만 빠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관심 종목들, 방향성들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 아끼시고 관심 종목 받아가셔서 공략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